이진님, 네, 요즘 들어서 이렇게 사장님들을 만나 뵈면 사장님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회사의 매출은 매년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왔는데 막상 사장님 통장에 쌓이는 현금은 없다고 왜 이런가 이런 고민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 매출을 뭐 기업마다 좀 상황은 다르겠지만 뭐 매년 1, 20%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그런 이제 예, 매출을 성장하는 회사들이 왜 이제 자금 사정은 매년 그렇게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돈은 버는데 뭐 현금이 생각보다 안 그러니까요. 쌓이는 그런 이제 대표님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사장님들이 그 자금 사정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출을 막 일으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도 실제 자금 사정으로 이렇게 자금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장님들을 그 이렇게 직접 많이 만나 보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그 실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예. 주로 인제 이런 매출이 성장하고 자금 사정이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인제 사장님들이 인제 "모든 업종, 모든 사업의 유형이 다 그렇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고요. 인제 예, 보면 이제 주로 전통적인 제조 중소업들이 그런 성향이 최근 들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맞아요. 그런 것 어 같더라고요. 예예. 뭐 모든 기업이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특정한 회사를 하나 가지고 한번 샘플로 우리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확실히 네.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아무래도 인제 그냥 그런 현상을 말로만 얘기하는 것보다 약간 인제 차트로 한번 살펴보면 쪼끔 더 이해가 되지 음, 않을까 싶은데요. 예, 지금 인제 차트가 4 개가 있습니다. 예, 왼쪽 첫 번째 왼쪽 위에 왼쪽 좌측 상단부터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예, 좌측 상단의 차트의 내용은 매출에 가고 영업에 대한 영업 수익에 영업이익에 대한 예 음, 내용인데 예.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손 PD님? 그러니까 네. 이 매출이 많이 늘어났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같이 좀 늘어나다가 네. 2020년도까지는 좀 그랬는데 2020년도 이후에 20년, 21년은 되레 영업이익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네네. 왜 이건 이런 인제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예예. 이건 뭐 잘 아시겠지만 작년, 재작년 뭐 코로나 사태 때 영향이 음, 이제 좀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그 예, 공급망이 인제 한 2년 동안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제 공급망이 좀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아, 예 원자재나 이런 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원가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인제 좀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아, 어 코로나 영향이 컸네요, 예. 그러면. 예 맞습니다.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나 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 예, 중소제조업은 외형이 인제 커짐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뭐 꼭 드라마틱하게 막 성장하지는 않습니다. 어 아, 약간 인제 좀 급격하게는 아니고 쪼끔씩 성장하는 정도 또는 예, 떨어지는 기업들도 있어요. 예, 코로나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인제 외형을 꼭 키운다고 해서 마진 좋은 제품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음, 아무래도 그러니까 인제 이 회사도 보면은 2016년 대비 2021년도가 매출액이 거의 뭐 3배 가까이 성장했는데 네네. 영업이익률은 대략 3분의 1로 줄어든 것 같거든요, 보면은. 네네. 예 뭐 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아니다 하더라도 외형은 성장했지만 뭐 그런 코로나 이슈를 원자재 상승에 대한 이슈를 뺀다 하더라도 예, 상당히 인제 그렇게 마진율이 뭐 매출이 3 배나 늘어났지만 마진율이 그렇게 음, 좋아지셨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중소제조업체들이 보면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그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 높지 않은 숫자에서도 이렇게 많이 빠진 걸 보면 네. 그 여기에 이제 사장님들의 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형을 키우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도 예, 외형을 키운다는 건 어떻게 보면 그 마진이 그렇게 높은 걸 많이 수주를 한다기보다는 음, 다른 그 일반적으로 인제 양은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마진이 안 좋은 제품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문량이 그만큼 나한테 어, 한쪽으로 몰린다는 얘기는 어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중소제조업은 특히 자동차 뭐 이런 쪽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 마진율이 높은 중소기업을 가 보면 특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의 독보적인 기술력. 예. 예, 거의 뭐 그 회사가 부르는 가격대로 시장을 거의 장악할 수 있는 부분. 아, 그리고 그런 사람 부럽죠. 네. 그런 아주 네, 소수인데 그리고 국내보다는 해외 수출이 더 많은 예 예, 그런 기업들은 외형이 성장되면서 마진율도 많이 좋아지고 그 이익이 네, 실질적으로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네, 국내의 인제 전통적인 제조업들은 그렇게 마진율이 좋지 않습니다. 많이 좋아도 영업이익률이 뭐 4-5%고 보통은 2-3%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단기순이익은 그거보다 더 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인제 그렇군요. 네 꼭 '외형을 키워야지만이 수익성이 좋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옆에 저기 자산과 매출액을 비교한 그래프를 보면 네. 그 제이지님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자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실제로 매출액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네요, 보니까. 예 이거는 인제 뭐 수익성하고도 뭐 관계가 있겠지만 인제 보통은 인제 매출을 늘리려면 예, 먼저 사장님 입장에서는 공장이나 부지 같은 것들 또 시설 그렇죠. 장비들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이제 자산이 네. 늘어나는 거죠, 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자산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인제 예, 자산을 막 키운 거 대비 매출이 인제 뭐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늘지는 않고 약간 네, 선투자 개념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아, 올라가기 때문에 예, 또는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원래 이런 투자를 해서 이렇게 매출을 확보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막상 음, 거래를 해 보니까 그만큼 예,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서 이 아, 투자 대비 매출이 사장, 예. 그 사장님들의 가장 아픈 부분이네요, 그런 게.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계획대로 항상 투자했다고 해서 매출이 다 비례해서 따라 가지고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자산을 늘리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그 부채와도 연결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매출이 뭐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 중소제조업들이 마진율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순수하게 자기 돈으로 그 자산을 다 구매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금융권의 부채를 일으켜서 자산을 예. 키우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뭐 외형을 키운다고 해서 부채 비율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보통 뭐 200% 어, 이상 300% 대도 많고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매출을 일으키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려면 뭐 돈이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인제 그렇죠. 토지나 건물 담보를 해 가지고 부채를 일으켜서 인제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뭐. 네네. 사업을 시작해야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예. 여간해서 잘 줄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그런 자산을 늘리는 원천의 대부분이 이제 부채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부채 비율이 당연히 그 그렇게 줄지는 않는 네. 부채 부담이 상당히 많이 부담스럽겠는데요. 네. 요즘은 그래서 특히 또 이 부채가 고금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네. 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장님들이. 네. 이거는 21 년까지의 정보지만 22 년도는 아마 계산하시고 나면 훨씬 더 예. 수익성도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원리금에 대한 부담이 더 예. 커져 있을 겁니다. 예. 예. 참 하여튼 사장님들 고민이 뭐 많습니다, 보면. 그래서 인제 그 제이지님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네요. 이게 현금성
그 자산이 하고 이제 재고 자산을 비교해 보면 재고 자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는데요. 네,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런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외형을 키우면 예, 재고가 따라서 늘어나는데 이게 뭐 주문이 계획성 있게 들어오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 특히 중소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주문 들어오는 거를 새로 이제 거래를 해서 외형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예, 선투자를 해서 부채를 일으켜서 선투자를 해 가지고 공장의 부지를 확보하고 동시에 주문량이 일정하게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고를 계속 음, 점점점 가지고 가셔야 돼요. 네, 어, 그래야지 인제 뭐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 외형을 키우면 인제 재고가 많이 늘어나죠. 그래서 설사 수익이 나서 뭔가 장부상 이익이 나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예. 현금 쪽보다는 재고 자산에 어 많이 묶여 있을 확률이 높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제 이 회사를 보더라도 이 재고 자산이 이 정도면 사장님 부담이 상당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원자재값 급등 때문에 올해도 계속 예. 이어졌지만 어 더 지금이 가장 쌀 때다 해 가지고 더 인제 미리미리 확보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아, 일정 물량 이상 안 사면 뭐 확보 자체를 불가능한 경우도 또 있었기 예. 때문에 그렇죠. 현장에 가 보면 그런 걸 많이 보고 느꼈는데 그만큼 이제 재고 자산을 또 확보해야 되는 부담이 더 커져서 인제 더 인제 21 년도는 더 높아진 경우도 있고 그러나 그 예. 이전에 꼭 그런 특수한 대외 환경이 아니더라도 보통은 인제 중소기업이 외형을 키우려면 어 예. 작았을 때보다는 일정한 규모로 넘어가게 되면 재고가 통상 가지고 있는 양이 늘어납니다. 예.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인제 외형을 키울 때 굉장히 인제 관리 포인트를 잘 잡고 예. 하셔야지 실질적인 수익과 현금을 지킬 수가 있죠. 아, 그렇겠네요. 그 말씀하신 그게 사장님들한테 가장 그 도움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그 현금성 자산을 로 이제 유지를 하면 좋겠지만 재고 자산 비중이 늘어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고 자산을 결국은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만이 이제 사장님들이 그 가지는 그런 고민들, 그러니까 매출액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금 사정이 좀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 예상하고 맞는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깐 매출이 꼭 매출을 확대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돈을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적인 경우가 우리 중소기업에 더 많기 때문에 예. 부채 관리와 재고 관리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고려를 하시면서 예. 어 외형을 키우는 부분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그런 뭐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면 이렇게 그 사장님이 매출은 매출, 뭐 영업이익이면 영업이익률, 자산이면 자산, 부채면 부채면 이렇게 따로 관리를 하시는,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예 사장님이 목표하신 모습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얘기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아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